안녕하세요. 제과제빵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식품위생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학은 이제 거의 외워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의 첨가, 혼합, 침륜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첨가물의 사용 목적으로는 보존성과 기호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개량하면서 영양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품질 가치를 증진시켜서 식품물 변질이나 변폐를 방지시키는 것이죠. 사용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가물의 조건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읽으시면 전혀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요. 사용 방법이 간편해야 되고 저렴해야 되겠죠. 가격이 저렴하고 독성이 없거나 적어야 하고 미량으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소량이 아닌 미량, 굉장히 적게 넣어도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화학적 변화에 안정을 해야 된다.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다 잘 읽으시는데 미량을 소량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넘기시니까 꼭 이런 거에 함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첨가물에 이제 식품 첨가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부제는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디하이드로 초산은 버터나 치즈나 마가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칼슘은 빵에 우리 앙금빵에 들어가는 앙금에 들어가 있고요. 프로피온산 나트륨 역시 그렇고요. 안식향산 이런 것들은 간장이나 청량음료에, 소르부산은 어육 연제품, 식육제품, 된장, 고추장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집에 있는 고추장, 된장이나 간장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살균제는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표백분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화 방지제는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산패에 의한 임의, 이취, 식품의 변색 및 퇴색 등의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로서 BHA, BHT, 비타민 E, 토코페롤이죠. 그리고 프로빌칼레이드, 에르소르부산 등이 있습니다. 표백제는 식품을 가공 제조할 때 색소를 퇴색시키고 착색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색소를 먼저 이제 파괴시키고 완성된 식품의 색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과산화수소, 무수, 아황산,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밀가루 계량제는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 기간을 단축시키고 제빵 효과의 저해 물질을 파괴시켜 품질을 개량하는 것인데요. 과항산 암모늄, 불온산 칼륨, 과산화 벤조일, 이산화 염소 등이 있습니다. 효로, 증점제라고도 하는데요. 식품의 점착성에 증가해서 유화 안정성을 시키고 선도를 유지하며 형체 보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식품에 첨가합니다. 카세인이나 메틸셀룰로스나 알긴산 나트륨이 이에 속합니다. 혈착류는 후각신경을 자극함으로써 특유한 방향을 느끼게 해서 식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하는데요. 멘톨, 계피알데히드, 벤질알코올, 바닐린 등이 있습니다. 발색제는 착색료에 착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식품 중에 존재하는 유색 물질과 결합해서 색을 안정화하거나 선명하게 또는 발색하는 물질로서 이제 발색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착색료는 착색시켜서 천연색을 보완해서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소비자의 기호를 끌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로서 캐러멜이나 베타카로틴을 사용합니다. 강화제는
영양소를 강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로서 조리, 제조, 가공 또는 보존 중에 파괴되기도 하고 식품의 종류에 따라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것을 영양소로 첨가해서 영양가를 높여주는 것으로서 비타민류, 무기염류, 아미노산류가 해당됩니다. 유화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혼합되지 않은 두 종류의 액체를 혼합할 때 분리하지 않고 분산시키는 기능을 갖는 물질을 유화제 또는 계면 활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스틴, 천연 유화제,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죠. 대도안지질, 글리세린, 모노디 글리세리드 등이 유화제에 속합니다. 품질 계량제는 햄, 소세지 등 식육 훈제품류의 결착성을 높여서 씹을 때 식감을 향상시키고 변질, 변색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주는 첨가물로서 피로인산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피막제는 과일이나 채소류 표면에 피막을 해서 이제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과일 바구니 백화점에서 사게 되면 항상 셀로판지 같은 것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죠. 네, 그게 이제 피막제, 초산 비닐 수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수포제는 이제 제조 공정 중에 생긴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으로서 규소수지 일종이 있습니다. 또한 이영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제빵 과정에서 반죽을 분할기에서 떼거나 분할할 때 구울 때 달라붙지 않게 하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유동 파라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형외과에 가시면 손에 어디 촛능물에 담궜다가 몇 초 있다가 떼서 있으면 굳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유동 파라핀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변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변질은 4가지가 있습니다. 부패, 발효, 변패, 산패. 근데 이 중에서 발효는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는 악취가 나서 유해 물질 등이 생기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발효는 미생물이 번식해서 식품의 성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유익할 경우 이제 빵이나 술, 우리 간장, 된장 등의 발효를 하지요. 변패는 살짝 변한 것으로서 이제 미생물의 분해작용으로 맛이나 냄새가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산패는 지방의 산화 등에 의해 악취나 변색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우리 지방에서 그러니까 땅콩이나 아몬드 이런 견과류를 아주 더운 여름에 실온에 놨을 때 계속 오래도록 방치해 뒀을 때 드시면 뭔가 쩐내나는 냄새가 날 것이에요. 그게 산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패, 변패, 산패에 대해서 각 개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거의 이거는 문제를 틀릴 수가 없습니다. 변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우선 영양소, 탄소원은 탄수화물, 포도당, 유기산, 알코올, 지방산에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질소원은 단백질 식품에서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을 통해서 질소원을 얻기 위해 단백질 분해효소를 분비하고 단백질을 아미노산까지 분해한 후 체내로 흡수해서 질소원을 얻는 것입니다. 세포 구성 성분에 필요합니다. 무기염류는 황인을 다량 요구하며 세포 구성 성분과 조절 작용에 필요하고요. 발육소는 세포 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세포 외에서 흡수하므로 미령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로 비타민 B군이 발육소에 해당합니다. 자, 영양소 다음으로 수분인데요. 몸체의 주성분이고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요하면서 수분 함량은 60에서 65%, 증식 억제 수분 함량은 13%에서 15%, 그러니까 13% 이하면 증식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수분이 가장 많은 곳이 주방 또는 목욕실. 그렇게 거기에 수분이 많아서 왜 곰팡이들이 많이 생기죠? 수분 활성도는 세균이 0.95 AW 이하고요. 효모는 0.87, 곰팡이는 0.80 이하일 때 증식이 저지됩니다.
온도가 필요한데요. 온도는 저온균에서 중온균에서는 20에서 40도, 고온균은 50에서 70도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분, 수분, 온도 이런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pH. pH는 수소이온 농도로 산성일 때 효모나 곰팡이, 그리고 효모, 곰팡이, 약산성일 때 일반 세균의 증식 최적입니다. 그리고 알카리성에서는 콜레라균이 발견되고요. 산소는 호기성균, 통성혐기성균, 혐기성균. 이래서 호기성균은 산소 존재 상태에서만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통성혐기성은 산소가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증식 가능한 균이고요. 혐기성균은 산소가 있으면 생육에 지장을 받고 없어야 증식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산소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균, 그 다음에 꼭 산소가 있어야지만 되는 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삼투압은 식염 설탕에 의한 삼투압은 세균 증식에 영향을 끼치고요. 일반 세균은 3% 식염에서 증식을 억제하고 호염 세균은 3%의 식염에서 증식합니다. 내염성 세균은 8에서 10% 식염에서 증식합니다. 자, 이제 소독과 멸균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이 멸균이죠. 그래서 소독은 미생물만 사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균은 일반적인 것을 사멸시키는 것이고요. 멸균은 포자까지 아예 미생물의 그 새끼의 새끼까지 다 충까지 알까지 다 사멸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방부는 보존료를 사용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요. 정균은 냉장 등 균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독과 멸균에서 가장 아주 좋은 게 멸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학의 맛보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는데요. 별로 어렵지는 않죠?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관계로 합격을 할 수 있는 식품위생학은 한 20문제 이상 나오니까 여기에 다 맞고 재료과학, 영양학에서도 거의 맞으면 38문제, 60문제 중에 38문제를 맞으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식품위생학은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